자, 첫 번째 이슈는요. 악재 쏟아진 자동차 산업 영향 얼마나 갈까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독일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들리면서 현대차랑 기아차가 동박 급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김성훈 이사님, 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독일 현지에서 현대 기아차의 어떤 본사 쪽으로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뉴스가 뜬금없이 나왔어요. 네네. 뭐 2020년까지 판매한 21만 대 디젤 차량에 대해서 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서 뭐 1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동원되어서 뭐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단기 악재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결국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 심리가 너무나 약해진 상황인데 좀 악재가 아닌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황대현 전문가님은 또 하실 얘기 있어요?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또 바로 이제 독일도 2015년도에 그 디젤 게이트 파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거꾸로 됐죠. 우리가 이제 도리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팩트를 좀 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이런 그 디젤 게이트 파문이 나타났을 때의 영향과 지금의 영향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전체적인 그 압수수색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더 하락할 것인가? 네. 아니면 이게 호재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비교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바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이제 아우디나 그 폭스바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디젤 게이트 파문이 있었는데 네. 이때 그 독일 쪽에서는 이거 우리는 아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버텼어요. 우리는 바로 인정했잖아요. 네. 8곳이 했을 때. 그러다가 내중에 가서 딱 증거를 잡으니까 잘못했다 인정을 했는데 이때 고발한 데가 어디냐? 미국에서 했어요. 아하. 미국에서 야 이거 니네들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고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폭스바겐의 1000만 대 이상의 프로그램을 다 바꿨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봤을 때 20만 대 약간 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캐파 부분에서 상당히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내연 기관차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 5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상당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부분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오늘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단기 악재로 끝날 건가 볼 때 아까 이제 디젤 게이트의 우리가 비교 분석해 봤을 때 그 캐파보는 작다는 부분이고 또 그때는 미국이 고발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는 벌써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또한 내연 기관차라는 거죠. 전기 기관차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것이 현대차에 대한 뭐 전체적인 어떤 매출을 급감할 수 있는 또는 리콜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안 그래도 좀 변동성 과정에 조그만 악재도 굉장히 흔들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단기 악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게이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금방 식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백업할 수 있는 어떤 방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죠. 또 이렇게 현재 지금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조사 받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이제 문제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 소재가 현대차에 없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냐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동일한 건으로 2020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스텔란티스, 그 당시 FCA라는 자동차 회사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시작된 조사가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올해 4월에도 뉴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스즈키라는 자동차 회사도 똑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네.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유럽 내 위상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뜬금없는 이 디젤 게이트, 디젤에 관련된 조사들은 결국은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정무적 판단 혹은 정치적인 판단이 좀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제동을 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독일 입장에서는 자국 내 자동차, 뭐 BMW, 벤츠, 뭐 등등 폭스바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판단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냐? 그만큼 현대 기아차가 잘 나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좀 현대 기아차 현재 주가 조정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또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월요일이었나요? 이야기를 월요일 날 나눴었는데 얘기했었죠. 그 그 자료를 저희가 알 수 있는 우리 황대현 매니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점유율 추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뭐 테슬라에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이라든가 현재 현대차의 위상을 우리가 체크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전기차 부분이 지금 그 현대차는 부각이 되면서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다는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어서 다들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좀 했던 부분인데 지금 미국 내 그 전기차 점유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의 매출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된 그림 바로 그 전체적인 미국 점유율 그 추이를 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왔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 그림을 보신다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현재 그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는데 두 번째 또 이제 그림을 보면 좀 우리가 좀 더 놀랄 부분이 바로 EV 쪽입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게 이번에 1분기에 한 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물론 당연히 테슬라가 지금 1등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2등이 우리 한국입니다. 오. 그리고 폭스바겐이나 이런 건 다 그 쳐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바로 이제 그 현대차의 그 전체적인 아이오닉 5 부분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경쟁 면에서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분기에 그 매출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요번에 이제 2만 대 이상을 그 매출을 했는데 바로 블룸버그에서 이랬습니다. 이게 단기간 내 아무리 테슬라라도 이거는 이렇게까지 성과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는 이 GMP라는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부분이고 물론 독일에서 단기의 악재가 있지만 기업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경쟁력 부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특히 이제 최근에서 경기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은 2분기 실적을 볼 때 그 요번에 영업이익이 2조 원대입니다. 네. 이거는 뭐 상당히 그 매출 부분 따라서 8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차가 바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변화되면서 성장이 되고 있고 경쟁을 갖춰가고 있다.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은 네. 이것을 단기 악재로 보는 이유에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 잘하고 있다 했는데 그 잘하고 있다는 의미가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 그런 걸로 판명이 그런 났네요. 식으로 판명이 네. 됐어요. 왜냐하면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게요.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댓글로 지금 네. 윤호님이요. 전문가님들 정말 훤칠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두 분 중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황대현 전문가님? 당연히 우리 이사님이 좀 확실하게 갑니다. 이사님. 감사하시다고 받았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미국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 사실 1조 한 7천억 정도 투자를 하기로 해놓고 지금 오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슈가 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계, 특히 전기차 시장도 맞아요.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훤칠하신 우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오는 길에 네. 회사 측에서 공시를 냈습니다. 네. 예? 제가 좀 읽어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 내용으로 공시가 나왔고요. 결국은 글로벌한 경제 환경 악화와 다른 투자비 급등으로 투자 시점 및 규모, 내역 등에 대해서 당사는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으며 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므로 내용 확정 시 공시를 통해서 다시 알리겠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좀 네. 뉘앙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아마 내일 시장이 좀 판단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일단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도까지 500기가와트에 대해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플레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돈이 예를 들어서 1조라면은 그게 네. 나중에 2조, 3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좋게 판단할지 아니면 안 좋게 판단할지는 일단 오늘은 일단 악재로 판단했는데 네. 내일도 한 번 더 이거 주가 밀려서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이건 약간 좀 성장성에 대해서 좀 기스가 난 건 아닌가라는 조금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네. 좀 괜찮다 아니라 약간 좀 톤 다운해서 네. 이건 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사님 네. 이렇게 혼칠하고 대단하신 분이 기스가 뭡니까? 흠찍으러 갔어야죠. 정정방송 네.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밀하게란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 걸 들어보니까 마치 연준의 맞아요. 성명서를 보는 네. 것 같은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느낌도 드는데. 자, 하지만 또 네. 우리 황대현 전문가님은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 갖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 히든 그 어떤 스토리를 좀 우리가 알 필요 있다고 봅니다. 네. 요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투자를 하는 게 그 현재 그 1조 7천억이었잖아요. 바이든한테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갖다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고민이 있다는 건데 현재 그 우리가 이제 보였던 부분이 원통형입니다. 네. 원통형인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는 각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시장이 그 전체적으로 각형이 시장을 갖다 굉장히 지금 현재 한 58% 21년 기준으로 해서 그 높게가 나타나고 파우치형은 계륵이었습니다. 네. 별로 시장에서 안 쳐졌습니다. 원통형은.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이제 크게 좀 부각된 게 저렴하다. 네. 저렴하다 부분이 좀 그 많이 이제 그 쳐주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테슬라가 중국 걸 한번 그 선택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주가가 흔들렸던 부분인데 그게 바로 그 잘 아시는 부분에서 중국의 그 이런 그 원통형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항상 저렴이라는 게 공통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견주할 수 있는 게 아마 지금 원통형이라고 보는데 원통형은 이제 그 보시다시피 이제 그 낮은 제작비입니다. 근데 낮은 제작비인데 이게 다양화할 수가 없는 게 좀 약간 네. 흠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저렴하면서도 다양화될 수 있는 기술을 갖다 중대형 배터리를 만들면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원통형 부분이었는데 근데 원통형도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이 그 보시다시피 한 16%밖에 안 돼요. 네. 작년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어떤 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어떤 경쟁력 부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그냥 갔으면 됐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 원자재 가격 니켈이라든가 이런 게 네, 많이 맞아요. 올랐잖아요. 지금 네. 요새는 좀 내리고 있어서 괜찮은데 네. 그래도 이제 그 LG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거 내가 투자를 해서 과연 돈이 될까를 이제 지금 시점에 고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벌써 이게 그 언론화 보도가 됐다는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이 원통형으로 그 다시 한번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까 이런 고민들이 좀 부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일단 당분간은 아마 어떤 그 투자 뭐를 갖다가 완전 철폐는 하지만 보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경영 방안을 본다면은 일단 저는 원통형 관련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계된 기업들은 단기간에는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인데 약간은 이제 부담감이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물론 이제 크게 봤을 네. 때는 전체적으로 배터리 시장은 계속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10%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커진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이제 배터리가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보시다시피.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장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단기간은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약간은 좀 줄이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네. 말씀 중에 디비자님이 뭐 다른 업체들도 연달아서 엔소에 따라서 투자 재검토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질문을 네. 주셨는데 사실 SK온이라든지 네. 오늘 SDI라든지는 아니다. 저희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장중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 됐건요. 그럼 장비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시장의 타격이 더 큰 이유는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견조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이 악재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줍줍해서 모아 담아 가야 하는 게 아닌가. 분명 2분기 실적이 담보가
있긴 해야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네. 실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퍼가 무려 100입니다. 뭐 무지막지한 거의 제약바이오보다 비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높은 퍼가 정당화됐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높은 퍼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 성장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흠집이라 나게 되면은 높은 퍼를 가지고 성장성에 흠집이 나게 되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 봤죠? 카카오 네이버에서 봤지 않았습니까? 카카오가 그렇게 잘 나가고 네이버 잘 나가다가 약간이나마 성장성에 흠집이 나기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속도 없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싸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물론 뭐 장비 일부는 뭐 퍼가 10배, 한 12배 정도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의 대표격의 2차 전지 섹터의 퍼는 높다라고 볼 수 없고, 여기서 약간의 어떤 뭐 인플레가 됐든 아니면은 투자의 어떤 뭐 지연 됐든 간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면은 이거는 약간 좀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약간 좀 중립적 관점에서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고밸류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립의 관점에서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라고 스탠스를 주셨습니다. 우리 황대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약간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일단 그 배터리 관련주는 구조적인 성장주는 맞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그 LNF라던가 에코프로비엄의 주가가 반등했을 때 가장 그 핵심 부분은 설비 투자였습니다. 그 일진 머티리얼도 그렇고 설비 투자를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매출이 나오면서 수익이 난다는 건데 2차 전지의 특성은 뭐냐면 설비 투자를 해야지만은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M&A도 그 일전 머티리얼도 M&A가 나올 정도로 그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한번 그 장치 산업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기 때문에 LG엔솔도 그랬다 이렇게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투자를 주춤한다는 것은 네.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의 그 어떤 그 성장 부분에서 약간 그 브레이크를 약간 거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저도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작년에 배터리라는 그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한 40% 차지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타임라인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좀 했습니다. 실적도 있었지만. 네. 근데 설비 투자가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LG엔솔이 여기서 이제 설비 투자를 갖다 약간 망설인다면 그 망설인 부분에서 성장이라는 부분이 약간은 훼손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일단은 물론 이제 뭐 직접 관련이 있던 어땠던 간에 성장주라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번에 그 LG엔솔의 설비 투자에 대한 다시 한번 재고 부분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저쨌든 악재가 지금 쏟아진 자동차 업계 두 분께 동시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동시에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지금 자동차 산업 지금이 저점 매수다 대 아니다 아직까지는 몸을 사릴 때다. 하나 둘 셋. 저점 매수가 매수입니다. 맞겠죠. 왜 서로 오! 눈치 싸움 하세요? 뭐야 두 분 다 저는 몸을 좀 사려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다 저점 매수 기회라고 하면 그럼 이사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일단은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퍼가 6배, 7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충분히 싸진 상황이고요. 네. 결국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가치주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치주의 대표격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전기차 보급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은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 그만큼 물론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빠르지는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속도와 네. 시장이 가는 속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현대와 기아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좀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아이디어를 발전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의 지배 구조의 핵심인 현대 글로비스까지 이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바스켓으로 묶어서 같이 가져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어쨌든 현대차 그룹 쪽으로 네. 봐라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점 매수라고 해서 좀 놀랐던 게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관망하라라고 그렇죠. 주셨는데 네. 결국엔 부품보다는 완성차 쪽으로 이제 보시는 거고 네네. 황대현 매니저님 구조적인 성장 주면은 저는 어떤 종목 나올지 알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이유가 여쭤봅니다. 있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면 네네네. 일단 저는 이제 그 미국의 성장 개념하고 우리나라 성장 개념하고 좀 틀리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쪽은 네. 이제 판 기업의 소프트 쪽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쪽이 많은데 요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만난 게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은 애플을 보세요. 또 그 아마존을 보시면은 다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 쪽에서는 아직까지 만들어도 인텔도 반도체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그 자동차가 최근에 그 미국에서 경쟁률을 좀 갖췄던 부분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부품이든지 이런 쪽이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만드는 것은 카메라 모듈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센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일본, 중국, 미국이지만 일본, 중국, 한국이지만은 중국하고는 이제 견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 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상당히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요번에 그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던 부분은 그 경쟁력을 테슬라 이후에 2등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내중에 따라올 수도 있다 하더라도 저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은 정말로 과거보다 많은 다른 면모를 전기차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떤 그 흠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독일 부분이 그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독일이 수사를 받았었던데 네. 이런 부분에서 하고 미국이 아닌 독일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또 이제 아이오닉 6 아주 모양이 좋더라고요. 세단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성장이 훼손되지 않는다, 실적이 훼손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특히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주춤했던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주문량이 3천만 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해고된다면은 경기와 관계없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어쨌든 저점 매수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있다가 저점 매수해서 큰 수익 나시길 바라면서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과연 또 중국 방역 규제 대폭 완화 화색 또는 화장품주 이렇게 저희가 이슈를 뽑아봤는데요. 사실 중국이 이제 코로나 규제 완화 소식이 들리면서 화장품 또 관련주들이 이제 또 들썩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화장품주 이제 눈여겨봐도 될지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사님 네.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코스맥스, 한국콜마와 같이 대표적인 화장품 주식들의 반등이 상당히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로는 중국의 방역 규제 해제에 관련된 뉴스 나왔는데 좀 더 내용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 올해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화장품 섹터,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결국 그 얘기 뭐냐면은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적으로 빈집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팔 만큼 다 판 상황에서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가 5월 들어서 상당히 좋게 나왔다. 결국 이제는 바닥이겠구나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미 비워놨었던 바스켓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이 오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화장품 섹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었겠죠. 네. 일부 공매도도 청산이 아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장만 놓고서 우리가 화장품 섹터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바닥은 잡는 것 같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닥 다지기 정도다. 맞습니다. 저가 매수해서 좀 약간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종목들에 대한 그냥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라고 주셨고 네. 저는 좀 기대했던 게 사실 화장품주를 신호탄으로 네. 어떻게 보면 중국발 수혜주의 순환매, 뭐 여행이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갔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런 기대는 하지 말까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이
카지노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야 우리나라도 이제 뭐 파라다이스, GK기업, 강원랜드 같은 주식들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입국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차는 두고서 여러분들이 그쪽 카지노 섹터는 좀 봐야 될 것 같겠고요. 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에서 중국 관련 수혜주를 찾는 어떤 시도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이 사드 사태 아마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뜬금없이 사드가 터지면서 우리가 네. 뒤통수를 세게 맞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철수도 하고 현대도 기아차도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특히나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네. 애플마저도 하이 밸류 체인에 대해서 중국을 좀 배제를 시키고 우리나라와 베트남 쪽으로 좀 확산시키는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수혜가 되는 섹터를 찾는 어떤 것 자체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는 좀 너무 이르다라는 좀 판단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화장품 섹터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네. 화장품 섹터는 바닥은 잡은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 때문은 아니다. 중국에 너무 기대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안에서 보시는 탑픽을 꼽으라면 네. 어디서 주시겠어요? 일단 섹터로 보기보다는요. 네. 종목으로.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굳이 내가 중국 시장 이제 제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방역기 해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어떤 종목들이 수혜가 될 것이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FN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MLB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네네. FNF. 네. 옷 의류 회사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 시장에서 워낙에 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FNF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네. 중국에서 코로나가 제대로 터지면서 주가가 확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도 꾸준하게 바닥 쪽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제로 코로나가 풀리게 되고 방역 규제가 해제가 된다라면은 FNF 같은 종목들이 어떤 단기에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하면서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진핑 또 대통령이 그 또 화가 주석이죠. 네. 예, 시진핑 주석이 지금 화가 많이 났더라고. 그러다 보면 또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중국발 뭐 수혜받을 만한 종목이 황대현 전문가님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늘 볼 때 그 일반적인 팩트를 네. 봤을 때 그 규제 완화 때문에 그 화장품이 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낙폭과대라고 봅니다. 그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갔다. 낙폭과대여서 비슷하네요. LG생활건가 6% 정도 반등하고 그랬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요코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 규제 완화가 중요한데 아까 그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딱 보면 한국, 일본 보자 이렇게 아까 시진핑이 그 언론에 그런 부분이 나왔단 네. 말이에요. 니들 그 좋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그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풀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네네. 중국 관련주로서 지금 보는 거 특히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경기 관련주입니다. 경기 재개 관련주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경기 알타를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미만 전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그럼 아직은 경기 관련주가 그 현재 그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돈이 있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제 구조적인 성장주 쪽에 든다면은 일단 뭐 굳이 든다면 이제 뭐 LG생활건강이 낙폭 과거의 황제주였으니까 네. 거기서 오늘도 가장 먼저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접근할 수 있지만 거기에 관련주는 뭐 아까도 말씀하신 미국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어저께 카지노 원 리조트라든가 이런 게 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경기 관련주는 주시는 하되 네. 여기서 추세적인 매매는 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LG생활건강과 낙폭 과대해서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순환매 차원의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네. 종목으로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섹터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 얘기를 또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뭔가 네. 귀에 쏙쏙 들리는 그러게요. 어떤 이사님이 오셔서 그런지 네. 황대현 전문가님도 멘트가 훨씬 좋아졌어요. 네. 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또 내용 두 분께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